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뭔가 재밌는 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재밌읍시다. 혼자만 재밌지 말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진도가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천천히 나오고 있어요. 그지? 그죠?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뭐 지문 거의 한 개? 한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 프린트는 그 선생님이 확인을 해봤더니 그 뭡니까 협상에 관련된 프린트 하나랑 그 다음에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프린트 하나 해서 이렇게 두 개가 현재 여러분들 나온 걸 확인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문을 오늘 수업에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도 다 그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도 준비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 진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같이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지문도 분석하고 문제도 풀이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들 이제 지금 개학을 해서 이제 2주 정도 지났죠? 학교 생활은 다들 괜찮습니까? 다들? 잘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 주면 이제 3월 모의고사인데 여러분들이 고3 올라와서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물론 솔직히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알겠죠. 왜냐면은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6월하고 9월 얘네들이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물론 주력으로 보시긴 해야 되고, 당연히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우리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지? 우리가 하나라도 허투루 했다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습관이 돼버리고, 그런 습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가능하면 소홀히 하지 않는 것들,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번 3월 모의고사도 내가 잘 봐야지, 집중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렇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그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아침에 8시 40분에 1교시 시작이에요. 시험이 8시 40분부터 시작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과학자들이 실험 결과에 따르면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2시간 이후부터 뇌가 쌩쌩이 돌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평소처럼. 알겠죠? 그 말은 그 2시간 동안은 멍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멍한 정신으로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잘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 충격적인 결과긴 하지만 매년 수능이 끝나고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이 전체 수험생의 10%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10%면은 몇 명입니까? 보통 한 해 수능 시험을 40만 명에서 많을 때는 50만 명 정도 지원을 해요. 4만 명에서 5만 명이 1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침에 멍한 기분으로 시험 봤다가 망치고 나서는 기분 자초다고 집에 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평소에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아침에 늦어도 6시 반에 일어나는 습관, 이거를 들이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컨디션 조절도 여러분들 실력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년 뉴스에 보잖아요. 아침에 수능 시간에 늦을까봐 어떻게 막 경찰차 타고 갔다, 뭐 경찰 오토바이 타고 갔다, 이런 얘기들 매년 뉴스에 나와요. 그쵸? 걔네들이 과연 잘 볼까요, 시험을?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그 늦게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후다닥 달려가서 무슨 정신으로 1교시 시험을 보겠어요. 그렇죠? 2교시부터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이미 1교시는 지나갔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꾸 그런 것들을 여러분 습관화시키는 거, 내 몸에 체득시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잃어버리면 결국 마찬가지로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바로 협상에 관련된 지문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문을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먼저 뒷페이지에 있는 협상 관련 지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앞에 있는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지문이 아마 다음 주에 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인 협상에 관련된 지문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지문을 보면 다음은 땡땡 전국체육대회 공동개최에 대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라고 하는 지문입니다. 자, 봅시다. 자, A씨 측 대표는 B씨 측에서 보내주신 땡땡 전국체육대회 제안서는 잘 보았습니다. 이번 땡땡 전국체육대회는 처음으로 소치되는 대회라는 점에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B씨 간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원만한 협상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개막식과 폐막식 등 주요 행사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A씨 대표 측이 그쵸? 자, A씨의 대표 측이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개막식, 폐막식, 그쵸? 등 주요 행사를 어디서? 행사는 A시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시는 B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근거로 바로 뭐다? 이게 바로 1번 안. 그렇죠? 1번 안은 바로 뭐다? 여기서 보면 개막식과 폐막식 등 주요 행사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그렇죠? 바로 A씨 측 주장 첫 번째는 바로 요거였죠.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B시에 비해서는 그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 그래서 주요 행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요 행사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교통기반 시설이 확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막식, 폐막식과 관련된 주요 행사는 A시에서 유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먼저 첫 번째 자신들의 그 제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B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B시 측 대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리. 자, 하지만 우리 시 역시 개막식, 폐막식과 같은 주요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B시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다 정리를 해주면 자, B시도 마찬가지 바로 뭐다? 개막식, 폐막식 등 주요 행사를 역시 마찬가지 B시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주장 첫 번째, B시의 주장 첫 번째가 됩니다. 자, 우리 시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고도로서의 이미지가 있어 A시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대방이 들은 근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무엇을 하고 있다? 바로 A시 측의 그렇죠? 내용의 일부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협상도 그렇고 토론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자세가 바로 뭐냐? 무조건 내 주장이 100이고 네 주장은 0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자신의 결함만 드러내는 꼴입니다. 알겠죠? 오히려 올바른 주장,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는 주장은 예를 들어서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한 55대 45 정도로 너희 말도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게 좀 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도 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을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A씨 측도 B씨보다 어떻게 인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여기죠. 자, 이미 책이나 매체를 통해 접해본 곳이라는 이유로 우리 씨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B씨에서 얘기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 다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서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실에 대해서 일종의 일부분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고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막식, 폐막식과 관련된 주요 행사가 B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뭐다?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A씨 측 대표, 자, 봅시다. 자, 협상을 위한 첫 만남인지라 서로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막식과 폐막식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서로의 의견을, 그쵸? 바로 A씨와 B씨의 의견을 절충한, 그렇죠? 그로 인해서 대안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개막식, 폐막식 행사의 개최로 인해서 두 씨가 서로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니까 A씨가 자신의 주장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어떻게? 개막식과 폐막식을 서로 나누어 진행을 하자라는 주장으로서 절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쵸?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B씨 측 대표. 어려운 결정이지만 상호 간 의견의 간극을 좁혀야겠지요. 개막식이 국민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막식이 개최되는 도시에 비해 폐막식이 개최되는 도시의 혜택이 더 주어진다면 개막식과 폐막식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더니 그 다음에 B씨에서는 뭐라고 제시를 했다? 바로 개막식이 식에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폐막식 도시에 추가 혜택을 그렇죠? 그래서 추가 혜택을 주면은 이것을 뭡니까? 받아들이겠다. 이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질문에서는 요거는 밑줄쳐놔야겠죠. 그래서 개막식이 개최되는 도시에 비해 폐막식이 개최된 도시에 혜택이 더 주어진다면 개막식과 폐막식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씨 측 대표보도 합시다. 네. 개막식과 폐막식의 분리 진행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지금 바로 뭐다? 상대방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할 때는 이 한 번 딱 정해진 거는 한 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못을 박아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나중에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뭐다? 서로 동의한 점은 개막식과 폐막식의 분리 진행에 동의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결과 첫 번째는 개막식과
폐막식 분리 진행. 요게 협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 첫 번째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시는 땡땡 전국체육대회를 통해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교통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개막식 개최를 희망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의견이 동의가 됐을 때, 자, 다시 이제 A시에서는 어떤 안을 제시한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개막식을 A시에서 진행을 하겠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폐막식이 개최되는 도시에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경기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막식 개최 도시가 먼저 어떤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갖는 것이 어떨지요? 라고 해서 바로 뭐다? 폐막식 개최 도시가 먼저 어떤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뭐다? 바로 B씨가 제안한 폐막식 진행 도시에 대한 혜택으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개막식을 A시에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폐막식 진행 도시에 경기 선택권을 주겠다, 부여하겠다라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은 바로 뭐다? 뭡니까? B시인 너희가 A시인 우리가 개막식을 할 테니까 대신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이제 B시가 경기를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것인지 먼저 선택해.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왜? 개막식은 주의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B시 측 대표 내 인기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우리 시가 폐막식을 진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상대방이 제안한, 그렇죠? 상대방이 제안한 대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어떤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장 설치와 관련하여 선수촌, 방송중계센터 설치에 대해 논의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논의 대상은 바로 뭐다? 선수촌이랑 방송중계센터 설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뭐다? 경기 선택권을 주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B씨가 동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일단은 뭐다? 어떤 경기를 선택할지는 일단 우리 도시 내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자, 오늘 이번 주 잘 되겠네요. 자, 그래서 논의가 있으니까 일단 경기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뭐다? 경기 선택은 그렇죠. 일단 보류를 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협상에서 첫 번째 문제였던 개막식과 폐막식을 어디에서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을 때 결과는 바로 뭐다? B시에서 그렇죠. A시에서 개막식을 진행을 하고 대신에 B시에서 폐막식을 진행하는 대신에 바로 뭐다? 경기장을 어떤 걸 먼저 건립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동의를 하면서 첫 번째 안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바로 첫 번째 안건 그렇죠? 바로 개막식 그 다음에 폐막식
개최 도시는 자 이거에 대한 결과로 첫 번째 바로 뭐다? 그쵸? 자 A시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로 뭐다? B시의 폐막식과 그쵸? 플러스 경기 선택권을 부여하겠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1번 나누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안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건, 그렇죠? 바로 선수촌과 그 다음에 방송 중계센터 설치에 관해서 이제 협상을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라는 단계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A씨 측 대표, 네, 좋습니다. 결국 우리 시와 B시가 경기장을 나누어 건립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의 선수촌 방송중계센터를 모두 건립하여 선수촌 방송중계센터를 이원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A시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각각의 시의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모두 건립을 해서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이원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A시에서는 그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에 모두 건립을 함으로써 그렇죠. 바로 이원화하자 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B시 측 대표가 얘기합니다. 각각의 시에서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모두 건립하여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이원화할 경우 선수촌 방송중계센터 건립에 드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A씨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는 반박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시의 경우 이전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려 볼 때 A시와 우리 시가 각각 선수촌, 방송중계센터를 모두 건립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수촌 건설에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중계센터가 각각의 시에 이원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방송중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 근거로서 그렇죠. 첫 번째로 선수촌의 경우는 바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자, 반면에 방송중계센터는 그렇죠. 센터는 어떻다? 바로 혼선이 발생을 한다. 서로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씨의 의견에 대해서 B씨가 반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비용과 혼선 문제 때문에 A씨의 제안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A씨 측 대표가 얘기하죠. 그렇다면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두 도시가 각각 하나씩 나누어 건립하는 것이 좋겠군요. 그런데 우리 시는 B시에 비해 도시 경제 규모가 작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선수촌과 방송중계센터를 두 도시가 각각 하나씩 나누어 건립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그렇죠. 바로 선수촌과 방송 중계 센터를 나누어
건립을 하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바로 뭐다? 우리 시는 B시에 비해서 도시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서 이거를 고려해달라. 즉 뭐다? 비용이 둘 중에 적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B씨 측에서 얘기합니다. 자, 선수들이 A씨와 B씨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수단을 A씨에서 준비해 주신다면 예산이 많이 드는 선수촌 건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지요? 자,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이동수단을 A시에서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드는 선수촌 건설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즉 상대방이 뭡니까? 고려해달라고 한 내용을 어떻게?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예산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B시에서는 지금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서 바로 A시가 그렇죠? 이동수단을 제공을 해주면 B시에서는 어떻게?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촌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개막식을 개최하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방송중계센터를 건설하도록 하고 두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버스 역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A시는 바로 뭐다? 방송중계센터를 건설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두 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B시의 제안을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시에서는 세 번째로 바로 뭐다? 방송 중계센터를 건립하고 플러스 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앞으로도 땡땡 전국체육대회를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한 것인지에 관한 선택에 대해서는 다음 협상 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경기장 종목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고민을 좀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협상은 바로 뭐다? 어느 종목의 경기장을 설치할 것인가? 자, 이것이 바로 다음 안건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다음 협상의 안건을 이렇게 미리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에 다음 회의 그 협상에서 이루어질 안건을 미리 제시를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런 것도 선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협상 때 뵙도록 하지요 라고 하면서 다음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은 바로 뭐였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 두 번째 안건은 바로 선수촌과 방송 중계 센터 건립 문제였는데 이것도 결과는 바로 뭐다? 그렇죠? A시에서 방송 중계 센터를 건립하고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두 도시간 버스를 운영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B시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촌을 건립하기로 했다. 자,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의 협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수용하고 있고 무엇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고, 실제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식의 화법 지문 같은 경우는 화법 자문 통합 지문에서 현재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를 바탕으로 이제 바로 뭐다 밑에 협상으로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뭐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을 만드는 것과 내용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비록 화법 지문이긴 하지만 내용적인 면도 조금은 기존에 혼자서 강연하거나 발표하는 그런 말하기의 지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신경을 써주긴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장문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죠?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번 주 자료입니다. 자, 받으시고 앉읍시다. 자, 그래서 이제 A씨와 B씨가 이렇게 협상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죠? 결론은 이거기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정리해줬었던, 화살표를 하면서 정리해줬었던 어떤 과정으로 두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그 합의에 이르게 되는가, 이 과정을 아는 것도 이런 협상의 내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주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협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간략하게 자료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협상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라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협상의 개념 및 절차, 모든 전략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과 공동체는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거 자면 이제 원래 다른 지문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협상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협상은 바로 뭐다?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으로. 자, 여기서 협상에 대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타협과 조정을 거쳐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협상을 하는 이유도 사실 위에 제시가 됐어요. 바로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협상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협상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자, 봅시다. 시작, 조정, 해결 단계. 그렇죠? 이게 바로 협상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게 협상 과정.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 진행된다.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려면 협상 절차에 따라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에서는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면 바로 뭡니까? 갈등의 원인이 바로 뭐다? 위에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얘기하면 전국 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이 두 도시의 갈등이 일어난 원인이죠. 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서로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A씨도 역시 바로 뭐다? 개폐막식을 진행을 하고 싶었고 B씨도 역시 마찬가지 개폐막식을 자신의 도시에서 진행하기를 바란다 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조정 단계입니다. 바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을 검토 및 의견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앞에 우리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뭐다? 개막식과 폐막식을 분리해서 진행을 하자 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시된 대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뭐다? 폐막식 도시에는 어떻게? 도시의
혜택을 부여하자 라고 하는 게 조정 단계에서 나온 안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 및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지문을 가지고 예를 들면 바로 뭐다? A시에서 개막식을 그렇죠? 진행을 하고 B시에는 폐막식 플러스 그렇죠? 바로 경기 선택권을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합의를 이행하게 되면은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안이 또 있었죠. 그렇죠? 두 번째 안은 바로 뭐다? 선수촌과 바로 방송센터를 어디에 건립을 할 것인가라고 했었고 A씨의 입장은 바로 뭐다? 각각 도시를 만들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뭡니까? 조정 단계에서 뭐다? 굳이 두 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다. 둘 다 만들면 오히려 비용만 많이 들고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누어서 만들자라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그 대안을 지금 그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 나온 안이 바로 뭐다? 뭡니까? B씨는 그 바로 뭐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촌을 건설하는 대신에 그 예산이 적은 A씨는 바로 뭐다? 방송센터를 건설하고 두 도시를 이어주는 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대안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를 서로 수용을 함으로써 최선의 이제 해결책이 제시되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제시해 준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유형의 문제는 내신 과정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모의고사에는 당연히 이런 유형의 문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내신에서는 당연히 시험 범위가 있으니 나올 가능성도 존재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협상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 단계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공유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시작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협상 참여자들은 시작 단계에서 다음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협상 주제와 관련한 선호도 차이 분석하기. 즉 서로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일단 알고 그것을 분석하는 게 시작 단계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양측의 협상 참여자들은 입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 주제와 관련한 세부 요소에 대해서는 각자의 선호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협상 참여자들이 협상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선호도 차이를 분석을 하면, 자, 이게 핵심이죠. 바로 협상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선호도 차이를 분석을 하면은 이후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협상 참여자들의 능력 파악하기. 자, 같은 맥락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도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측과 상대 측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바를 파악하면은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지어나갈 수 있고 이후 상대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질문을 예를 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뭡니까? 그 A씨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거는 실현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비용이 적게 드는 방송센터를 건립하고 대신에 거기에 추가로 두 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을 제공해달라라고 하니까 A씨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측과 상대 측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바를 파악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서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지어나갈 수가 있고 이후 상대 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효과적으로 탐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밑에는 그냥 예문이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고, 자, 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보도록 합시다. 자, 조정 단계는 자, 협상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단계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때
공동의 이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합의 가능한 영역 내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효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 단계에서는 협상 참여자 모두 대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원만히 합의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제시된 대안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의견을 조정하던 중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갈등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조정 단계의 특징이다. 방금 우리가 제시된 그런 지문처럼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실제 우리가 협상에서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새로운 갈등이, 더 강한 갈등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협상의 참여자들은 바로 뭐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밑줄 쳐야겠죠. 협상 참여자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정 단계에서 협상 참여자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조정하면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아까 처음에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뭐다? 먼저 우리 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조정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협상 참여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우리 측의 의견이나 제안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며 상대 측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맞교환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조정 단계에서의 협상 전략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 지문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개막식과 폐막식을 나누어서 개최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사실 우리가 개막식과 폐막식이 뭡니까? 중에서 선택을 할 때는 당연히 개막식이 더 유리하더라는 거야. 사람들 관심이 더 집중이 되니까. 그래서 폐막식을 진행하는 도시에게 혜택을 주자라고 하는 바로 뭐다? 새로운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의 내용을 교환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A시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할 수 없다. 고려해달라고 하니까 그 의견을 수용해가지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방송센터를 건립하고 대신에 거기에 추가로 뭐다? 새로운 제안으로서 이동수단을 제공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협상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죠. 여러 개의 대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전략. 그렇죠? 이것이 바로 협상 전략의 사용 방법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전략의 사용 방법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동시에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우리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상대 측에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 측의 반응을 통해 우리 측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효과가 이제 이유가 여기에 제시된 거죠. 또 상대 측에게 여러 대안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우리 측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며 자, 상대 측이 양보에 대해 가지는 반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활용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다? 사용 방법 두 번째가 되겠죠. 보다 더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측의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상대 측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뭡니까? 협상하는 내용을 봤을 때도 개막식과 폐막식을 나누어 그 뭡니까? 개최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수용을 한 거예요. 알겠죠? 수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바로 뭐다? 폐막식의 어드밴티지를 부여하자. 그래서 경기 선택권을 부여하자라고 하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라고 협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면은 협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수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측의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상대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수용하는 것. 그렇지. 이것이 바로 뭐다? 협상 전략 두 번째. 조정 단계에서 쓸 수 있는 전략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자, 다만 상대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기 전에 우리 측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고려하며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얘기를 수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 그렇죠? 설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전략을 사용할 때 바로 뭐다? 주의점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우리가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또 상대 측에게 우리 측이 양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렇죠? 우리 측이 양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역시 바로 협상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협상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개막식과 폐막식을 나누어 제시할 때, 그렇죠? A시에서 개막식을 제시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보상이 바로 뭐다? 경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앞부분의 내용이 나왔던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비용이 많이 드는 선수촌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어떻게? 대신에 이동수단은 너희가 마련해 달라. 요거는 추가해 달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협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신 문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세 번째. 상호 만족을 이끄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너무 자신들의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시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 중 협상 참여자들은 새로운 갈등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갈등 상황을 분석하며 모두의 만족을 이끄는 창의적 대안을 탐색해야 한다. 창의적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현재 나타난 갈등 상황과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창의적 대안 탐색을 위해서는 갈등 상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후 갈등 상황에 대한 협상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고 각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뭐다? 바로 조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협상 전략 세 번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해결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해결 단계에서 협상 전략을 보게 되면은 자, 해결 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대안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하여 합의에 이루고자 하는 단계이다. 이게 바로 해결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해결 단계.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된 조정안을 제시하는 단계라는 거죠. 자, 해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최선의 해결책을 수락 혹은 거부하기
아무리 우리가 조정이 돼서 해결책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훼손된다면은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해결 단계에서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협상 참여자 모두의 만족이 가장 큰 것을 최선의 해결책으로 선택한다. 그렇죠? 바로 뭐다? 논의된 대안 중에서 협상 참여자 모두의 만족이 가장 큰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해결책이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결과보다 해결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많을 때 해결책을 수락해야 한다. 반대로 해결책을 수락하여 얻는 이익이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적다면 해결책을 거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해결책을 수락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로 뭐다?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결과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협상 없이 이룰 수 있는 결과와 그렇죠? 제시된 대안을 비교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수락 또는 거부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협상은 협상 참여자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해결책을 수락했을 때 손해를 본다고 판단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협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주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밑에 빈칸만 확인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빈칸에 알맞은 말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서로 간의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협상은 시작 단계, 그 다음 두 번째가 조정 단계죠. 그 다음 해결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절차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협상 전략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분석했을 때 시작 단계가 하는 역할이 바로 주제와 관련된 선호도 차이를 분석하는 거고 조정 단계에서는 바로 뭐다? 서로 만족을 이끄는 창의적인 대안을 선택을 해야 되고 제안을 해야 되고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수락 또는 거부해야 된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뭡니까? 프린트만 받은 질문이죠. 그렇죠?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 토론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개념 있는 학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주어진 그렇죠? 논제에 대해 그렇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서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서 싸우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든지 혹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 말은 바로 뭐다?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없는 논제는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토의와 토론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토의는 여러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게 바로 토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찬성과 반대가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의의 주제는 바로 뭐다? 찬성과 반대와 관계없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 게 토의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하는 싸움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제 역시도 바로 뭐다?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토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토론에서 하는 논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토론의 논제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느냐? 바로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음을 전제로, 그렇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게 토론의 논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토론의 논제는 절대 실시하지 말자는 논제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증명한다고 했을 때, 알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없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걸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반면에 문제가 있는 쪽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독서 지문 중에 법과 관련된 그런 지문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고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서 처벌하는 게 법이다라고 얘기하듯이 토론의 논제도 동일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게 토론의 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토론을 하든지 반드시 이것 때문에 바로 뭐다? 찬성 측이 반드시 먼저 입론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찬성 측이 반드시 먼저 입론을 제시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찬성 측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실시해야 한다가 찬성 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찬성 측은 바로 뭐다? 문제 상황이 그렇죠?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가 존재하는 게 찬성 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토론에서는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 측이 먼저 입론하는 경우 없어요. 어떤 토론이든. 그거는 잘못된 토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먼저 찬성 측은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니까 문제가 먼저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의무가 존재해요. 반대로 반대 측은 뭐야?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 반대 측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없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반대 측이 먼저 입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토론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토론은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토론이라고 하면은 먼저 찬성 측이 입론을 먼저 해요. 알겠죠? 그리고 반대 측이 입론을 합니다. 입론은 뭐냐면 내 주장은 이렇다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시간이지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찬성 측에서 먼저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 측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뭐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실시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찬성 측에서 또 한 번 입론을 하고 반대 측에 입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어진 다음에 이제 반론을 하게 돼요. 반론은 이제 반대 측이 먼저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전통식 토론이에요. 그런데 반대 신문식 토론은 바로 뭐냐면 자, 먼저 찬성 측이 입론을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 인론에 대해서 반대측이 반박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형식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찬성 측이 그거에 대해서 뭐다? 찬성 측은 재반박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반대 측이 인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찬성 측이 반박을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반대 측에서 재반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론하면 바로 반박하는 이러한 형태가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각의 토론마다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나중에 다른 지문, 토론에 대한 다른 지문을 만났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론 지문이라고 다 똑같은 토론 지문이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이 토론 중에서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한 내용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사회자의 내용을 봅시다. 최근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AI에 의한 창작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흐나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따라하는 AI 미술가가 등장하고 비틀스 스타일로 작곡하는 AI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AI 화가가 그린 29점의 작품이 미술 경매에서 총 97,000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으며, AI에게 13만여 점의 근현대 미술 작품을 학습시켜 만든 영상 설치 작품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이 토론을 하게 된, 그렇죠? 토론의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전에는 AI 하면 주로 뭐다?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런 거를 대신하는 뭡니까? 존재로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AI들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던 문화예술 분야에도 AI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 토론을 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AI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도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죠?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번 토론의 바로 뭐다? 논제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토론 지문이 나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자가 특히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 글에서 사회자가 이 첫 번째 A 부분하고 친절히 또 표시도 돼 있어요. 지문에.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묻는 문제가 나올 건데, 여기서 나올 수 확률이 높은 것은 바로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드러나는 사회자의 역할, 그렇죠? 역할 첫 번째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토론이 하게 되는 배경을 제시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 논제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인론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바로 사회자의 역할 세 번째가 제시가 됐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혹은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사회자가 여기 이 A 부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선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찬성 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술의 어원을 보면은 예와 술이라는 과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강도로서의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술에 해당하는 고대 그리스어, 그렇죠? 테크네,
라틴어 아르스, 영어의 아트, 독일어 쿤스트, 프랑스어 아르 등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숙련된 능력 또는 활동으로서의 기술을 의미하였던 말로 수공 또는 효용적 기술의 의미를 포괄한 말이었습니다. 예술을 이렇게 본다면 숙련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존재로 AI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찬성 측에서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뭐다? 바로 예술의 어원을 제시하는 방법을 근거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찬성 측에서 예술의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바로 뭐다? 일종의 바로 뭐다? 기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 예술도 하나의 기술로 보는 입장이 컸더라. 그래서 예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또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지닌 어떤 AI는 1119명의 화가가 그린 81,449개의 작품을 학습한 후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방식을 사용해 어떤 율파에도 속하지 않은 그림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이 AI는 다른 작품이 사용한 기법, 스타일 등을 똑같이 모방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그림들과 각 그림의 스타일 분류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창조해냅니다. 그야말로 독창적인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근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뭐다? AI는 모방만 한다라는 기존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AI도 그렇죠? 바로 독창적인 그렇죠? 예술 스타일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고 이 근거를 들기 위해서 바로 뭐다? 특정 AI의 사례를 제시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한편 한 논문에 따르면 그림을 구별하는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사람이 그린 그림과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을 구별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뉴욕 그리스티 경매에서는 AI가 창작한 그림이 최초로 경매에 나와 고가에 낙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서 사용하기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있었던 사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작품은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AI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것으로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화가의 서명 대신 작품 생성 알고리즘이 적혀 있습니다. 오비어스는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화 1만 5천여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이미지를 분석하고 초상화의 구성 요소를 학습한 뒤 창작을 해냈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근거 세 번째로서 바로 논문 내용과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개발한 그렇죠? AI 오비어스의 사례를 지금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처럼 AI가 만든 그 작품이 지닌 기술의 숙련도, 독창성, 인간이 창작한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 등을 볼 때 AI도 예술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찬성 측의 주장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장을 나타낼 때 앞에서 했었던 게 바로 뭐다? AI가 만든 작품이 지닌 기술의 숙련도, 독창성, 인간이 창작한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뛰어난 작품성.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로 뭐다? 이 주장의 근거로서 제시된 것이고, 여기서 근거의 내용은 바로 뭐다? 위에서 제시했었던, 그렇죠? 앞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 더 제시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마지막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역시 상대방의 발언 순서를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AI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학습하는 데이터들은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AI는 창작의 보조도구일 뿐이고 창작자, 즉 예술가는 인간 아닐까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AI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학습하는, 그렇죠? 데이터들은 인간이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 뭐다? AI는 보조도구일 뿐이고 창작자, 즉 예술가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다?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찬성 측의 내용을 반박을 하더라는 거죠. 그 반박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다? AI는 반드시 뭐다? 데이터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 학습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AI가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찬성일이 재반박을 합니다. 인간 화가들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다양한 경로로 보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드는데 AI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즉, 그쵸?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인간과, 그쵸? 인간의 학습과, 그쵸? 바로 AI의 학습이 동일하다라는 걸 얘기를 함으로써 이를 통해 바로 뭐다? 반대측의 반박을 재반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반대인 한 논문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이 사람이 그린 그림과 AI가 창작한 그림을 구분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즉 여기서 지금 반대측이 상대방의 뭡니까?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가 주의해서 봐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자, 이 논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논문일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뭐다? 상대방, 그렇죠? 근거의 출처를 묻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뭐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처를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죠? 이를 통해 무엇을 노린다? 상대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와 특성은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뭐다? 상대방의 앞에서는 출처를 물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실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왜? 올바로 진행되지 않은 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주장이라고, 그로 인해 도출된 것은 올바른 주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MBC에서 했었던 PC방 그 사건 여러분들 본 적 있죠? 그죠? 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게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폭력성을 일으키는지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PC방에 있는 전원실에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원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딱 내렸더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아씨 누구야? 막 해서 욕을 하는가. 그러면서 기자가 갑자기 내리는 결론이 이거 보십시오.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폭력성이 많이 커지게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낸 건데 그거를 우리가 올바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너희가 근거로 제시한 실험이 과연 적절한 실험인가? 진짜 대표성을 띈다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봄으로써 이를 통해서도 역시 상대방 주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땡땡 AI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반박하기 위해서 바로 출처를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실험 참가자의 대표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상대 반박에 대해서, 그렇죠? 대한 대답을 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바로 뭐다?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다시 이번에는 반대측 인론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찬성 측의 인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마무리하고 반대측의 인론을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예술은 인간이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가공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입니다. 자, 반대측에서 제시한 예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인간이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소재를 가공하여 결과물을 만드는 활동이다 라고 함으로써 여기서는 바로 뭐다? 예술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죠?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앞에서 찬성 측에는 예술이라는 말에 어원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다면은 반대 측에서는 예술이라는 말의 개념을, 현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을 제시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한 철학가는 예술미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 창조된 미며 자연의 언어와 달리 예술의 언어는 인간에게 의미 있게 말을 거는 요구가 많은 언어이면서도 인간의 마음을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인식 능력들의 놀이를 위해 자유의 놀이 공간을 열어놓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철학가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철학가의 말의 내용은 바로 뭐다? 바로 자연 언어와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술 언어를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예술 언어의 특징을 부각시켜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이처럼 예술은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며 그러하기에 예술은 인간의 인식을 고양시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근거를 드는 예술의 개념과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이 두 말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술은 인간의 활동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근거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예술은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예술의 정의로 볼 때 AI가 딥러닝을 통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작품을 만들어낸다 해도 이는 계산과 학습에 의한 것으로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가 없기에 AI를 예술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거는 바로 뭐다? 바로 미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반대측이 드는 근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장은 바로 뭐다? AI는 예술가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반대측 주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 든 게 바로 뭐다? 예술의 개념, 정의와 철학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행위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AI는 도구이지 예술가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원근법의 발명은 2차원의 평면에 공간감과 깊이감을 부여했으며 카메라의 발명은 해야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과학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렇죠? 예술 발전에 영향을 준
사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예술의 국면, 영역을 확장시키거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예술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뭐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그 자체가 예술인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렇죠? 그 자체가 예술인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여는 할 수 있지만 그거 자체를 예술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근거라는 거죠. 자, AI가 만든 작품들은 인간의 명령과 학습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이때 AI는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AI는 인간이 예술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이다. 자, 반대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바로 뭐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근거 두 번째가 되겠죠. 그쵸? 자, 또한 인간의 예술은 창작자가 겪은 경험과 이를 통해 발생한 감정,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AI는 인간적인 경험을 겪지 않으면 감정을 느낄 수 없기에 자기 고유의 힘과 개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독창성, 창의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인간과 AI를 서로 어떻게 대조하는 방식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I가 만든 작품은 본질적으로 인간 예술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예술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장을 어떻게 한 번 더 위에서 했던 내용과 또 같은 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주장을 한 번 더 재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측은 바로 뭐다? 근거 하나 제시하고 주장 한번 얘기하고 또 다른 근거 제시한 다음에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반대측에서 말을 하는 방식이다. 입론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의 순서를 이렇게 또 발언권을 제시를 해주고 있죠. 자, 인간 예술가들도 예술적 성취를 위해서 다른 예술 작품을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AI가 학습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고 하더라도 예술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인간 예술가가 그렇죠? 다른 예술을 통해 학습을 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바로 뭐다? AI의 데이터 학습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반대측이 재반박을 하죠. AI가 스스로의 의도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술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바라보다 핵심은 스스로의 의도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AI는 의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찬성인. 자, 유발하리라는 그렇죠. 하라리는 창의력은 어떤 유발하라리는 그렇죠. 사람 이름이네요. 갑자기 헷갈렸네. 창의력은 어떤 아이디어를 이루는 패턴을 파악한 뒤 작은 단위로 분해해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인데 이는 AI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전문가의 말을 어떻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따르면 예술의 조건으로서의 독창성, 창의성은 AI가 잘하는 영역 아닐까요?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의 내면적 고뇌가 창의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감상자를 감동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측은 바로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뭐다? 창작자의 내면적 고뇌가 창의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감상자를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AI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불가능하여 경험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분석하고 생성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AI가 생성한 작품은 자기 고유의 힘과 개성에 입각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독창성, 창의성이 없으며 창작자의 고뇌와 성찰이 드러나지 않게 감상자의 내면을 심화 확장하여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라고 재반박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반대 신문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토론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자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다시 또 중간에 이제 사람들한테 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로써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패회를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선택된 질문에서 특히 A 부분에서 사회자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토론 질문에서는 사회자가 각각의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선지로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어떤 토론에서 보면은 사회자가 앞부분에서 한쪽이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주고 한 번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회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사회자는 토론 측에서 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이런 것도 선지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파악을 한다면은 토론 관련된 지문도 절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 20분까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알겠죠?